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진짜 이 사람들이 설마 투약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 아니면 혹시 이 사람들이 뭘 마약을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그 뭐 평택항 의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마늘 사이에 뭘 끼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뭐 아직 뭔가 확실하게 뭐 백일화에 뭐가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이 의혹도 좀 알고 계십니까? 평택항 사건하고 예. 인천공항, 김해공항을 통해 들어온 사건은 결이 다르죠. 다른 사건이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예.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공항을 통해서 직항을 뚫어가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공항을 통과시키면 4일 만에 들어오거든요. 4일. 예. 예. 근데 평택항 같은 경우는 해운을 통해서 예.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예.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중국에서 실리는 과정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도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요.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 영해라고 그러죠. 영해에서는 해수부, 해양경찰 이렇게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관세청에 관할하에 들어와서 보세 창고에 이게 물건이 들어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사람 손이 많이 타고요. 그 위험하고요. 네, 네. 탄로날 수도 있다. 지금 마약은 거기다가 누구 거라고 써놓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누구 거라고 다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가 예, 예. 근데 해운함으로 들어온 것들은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뭐 한 달 정도 걸릴 때도 있고 네, 기일을 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그걸 인수해 가지고 예. 유통시키는데 한계가 있죠. 대량이 들어올 수도 없고 예. 위험하고. 그러면 주로는 인천공항의 직항을 통해서 뚫는 게 그렇죠. 정확하고 간편하고 쉽네요. 이게 관에서만 협조를 해주면. 예, 평택항으로 들어와서 예. 이렇게 했던 것들은 뭐 마약이라는 게 필로폰이 대한민국에서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 장사고 예, 그래서 보따리상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중국산 농작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뭐 양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대통령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은 뭐 제가 독점 사업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기자분들이랑 앵커분들이 좀 물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 예. 사업이 독점 사업이라는 표현은 사실 쓰기는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말레이시아 예. 마약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미 쪽이나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뭐 네. 미얀마, 라오스, 예. 캄보디아. 베트남 뭐 네. 이쪽에서 마약이 직접 제조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예. 사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 발만 살아 있어서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이러이러한 정황들, 국가 권력 움직임, 검찰에서 마약을 덮었던 그런 정황들, 그래서 이게 독점 사업을 위해서 열어준 건데 과연 이 독점 사업을 위해서 이걸 열어주었다. 열렸다. 열어버렸다. 저는 열어버렸다. 열어줬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예. 열어버렸다 공항을. 근데 이게 사업을 위해서 공항을 열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권력기관, 거기에 구성원들, 공무원들, 그 사람들의 정체나 네. 뭐 자존감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네. 이 마약을 통해서 이제 몇 차례 권고도 되고 근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예, 문제가 너무 생겼는데 기가 막히네요. 진짜 만약에 정말 이 독점 사업을 위해서 공항을 열어가지고 마약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거기에 소위 얘기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국가 관계 기관들이 그냥 권력이 원하니까 뭐 그냥 편의를 봐준 거야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공직자로서의 자격들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관세청도 마찬가지고 경찰 조직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목격하고 있는 무수한 광경이 도대체 저렇게 뇌물이나 매건매직하는 사람을
저런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과연 이게 그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의 주요 기관에 있었던 엘리트들이 취할 태도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씨의 행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태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남편인 대통령 윤석열부터 감싸고 돌았기 때문에 또 윤석열이 그러고 있으니까 주변 공직자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그냥 해온 결과 나라가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든 건데 심지어 마약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횡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 그냥 뻥 뚫린 거다.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가 적발돼서 그렇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생산되는 마약이 막 우후죽순으로 그냥 물밀듯이 다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마약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특징점이 있어요. 예. 말레이시아는 마약을 제조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요? 예, 그 의무적 사형입니다. 마약에 손을 대거나 투약하거나 사형. 예. 그래서 저기 이슬람 국가에서. 네네. 예. 중국도 강력한 처벌을 하지만 말레이시아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온 게 된 거예요? 말레이시아 뭐 최고 권력자와 점점 커진다. 연대가 돼 있는 사람이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예. 예. 그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들어오던 마약들이 사라졌다니까요. 공항을 통해서 예. 소규모로 들어오던 그런 마약들이 사라지고 그 물류가 필로폰의 물류가 말레이시아로 집중이 됐어요. 그 말레이시아로부터 대한민국 공항을 통해서 직항을 뚫어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공무원은 그걸 눈 감아 줄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은 눈 감지 못해요.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 그러니까요. 저 여직원. 전자통관 새내기 여직원이 그 적발을 한 거죠. 여직원의 그 얘기에서 출연이 되잖아요. 이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검사 대상자로 지정했고 아피스로 지정한 사람들을 누군가 계속 지우고 있는 거예요. 전자통관 시스템 상에서. 전자통관 시스템이 알아서 이 사람들 검색하라고 걸러주는데 그걸 지우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우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래서 자기가 걸어버렸다. 한 사람을. 그래서 이게 말레이시아 조직이 처음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다. 드러나게 된 거다. 여하튼 이 사건은 너무나 의혹이 많이 있고 특히 이게 그 김건희 일가와 아까 말씀하신 이 독점 사업이라는 말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워딩인 겁니다. 독점 사업 의도가 있는 독점 사업이라고. 의도가 있는 독점 사업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 같으면 어쨌든 백혜령 경정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 기록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시라도 빨리 이 사건이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되도록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는 건데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아직도 조금 진척이 느리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모쪼록 하여간 그 국회 차원에서 상설특검 대통령 어쨌든 임명하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 혹은 국회에 이건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최근에 열린공감 TV에서 김충식의 비밀 창고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서와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김충식의 그 다이어리에서 23년 11월에 말레이시아발 310kg, 1차 55kg 이 문구가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11월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외압이 있었다고 제가 주장을 하면서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하던 그런 상황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310kg, 310kg가 뭐겠습니까? 말레이시아 들어올 수 있는 게, 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부분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이 필로폰 마약이 1000kg에 이를 거다.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전국 모처에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 이 마약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르지 않잖아요. 공급을 조절해 버리죠.
예, 공짜로 마약을 투약하게끔 그렇게 유도한다거나 몰래 먹여서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찾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네. 아, 근데 갑자기 소름 끼치는데 사실은 어제 그제 나온 소식이에요. 정부에서 석 달간 마약 사범을 3,700명 단속을 했고 마약 2,700kg을 압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범정부 그 특별 단속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새는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마약이 침투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야,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근데 거기에 국가 권력이 대통령 부인 가족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마약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유통이 돼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 마약은 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마약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제기가 될 거다. 이 최은순 씨와 관련된 김충식 씨의 수첩 이걸 가지고 또 수사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을 좀 차일피일 늦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이고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당장 빨리 오늘 지금이라도 수사 현장으로 달려가서 얼른 다 범죄자들 빨리 소탕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예, 참 답답. 관세청에서 전자통관 시스템을 예. 3월달에 25년 3월달에 시스템을 1,060억을 들여서 전면 교체를 해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범죄 증거들이 들어있는데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뭐 증거인멸? 증거인멸 해버렸고 업무용 컴퓨터도 그 관계자들 컴퓨터를 다 바꿔버렸고 그런 상황인데 답답하죠.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수사를 빨리 해서 네. 이 지금 증거로서 보여주긴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그 정황들이 국가기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사후 대처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좀 답답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윤석열의 김건희의 마약 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합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주저주저 할 일이 아니다.